두 번째 생일을 보냈고 남편은 가을이 생일이라 아직이에요. 이번 주에 제 생일인데 저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셔서 일요일에 시댁에 갔다 왔어요. 회사에서 생일은 항상 휴가를 주셔서 그때는 친정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갔어요.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는 마트 가셨고 시어머니는 음식을 하는 중이셨고 저와 남편이 도우려고 했는데 남편 보고는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라 하고 저보고만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 차를 가져가서 제가 운전하고 갔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응응이가 운전해서 왔고 응응이 생일이라 밥 먹는 건데 도우라고 하면 되겠어요? 앉아있어 그냥 하면서 저보고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지만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하면서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요리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과일을 사오셨고 제가 상 차리는 건 도와서 밥 먹고 제가 과일 깎고 남편이 설거지하고 케이크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갖고 싶은 거 사라고 봉투 주셔서 감사 인사하고 얘기 좀 하다가 데이트한다고 나왔어요. 나와서 커피집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먼저 설명을 조금 하면 작년에 시아버지 첫 생신은 남편이랑 제가 준비해서 차려드렸고 시어머님은 환갑이시라 호텔 가서 작게 파티했어요. 작년 제 생일엔 제가 회 좋아해서 다 같이 일식집 가서 먹었고 그리고 작년 남편 생일과 올해 시아버지 생신은 어머님께서 차리신다고 하셔서 일찍 가서 도왔어요. 올해 시어머니 생신은 남편과 제가 차렸고요. 시부모님 생신은 똑같이 소고기 미역국, 잡채, 소갈비찜, 전복구이, 전, 회무침, 샐러드, 수정과 구성으로 차려드렸고요. 근데 상차림에 차이가 있네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전복 미역국에 소갈비나 LA갈비, 갈치구이나 장어구이, 구절판에 잡채, 각종 전, 나물들, 밑반찬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주셨고요. 케이크는 제가 준비하는데 수제 케이크집에서 준비해서 찾아가면 항상 달지도 않고 맛있다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 생일상엔 조개 미역국, 돼지 갈비찜, 잡채, 열무김치, 배추김치, 멸치볶음, 콩장, 깻잎 장아찌 이렇게 차려져 있네요. 물론 더운데 고생하시며 차려주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생일상에 봤던 게 있으니 참 간촐해졌다 싶더군요. 그리고 케이크를 하는데 대형 할인점의 제과점도 아니고 냉장이나 냉동 제품 코너에서 파는 10,000원 정도의 케이크였어요. 케이크가 꺼내지자 저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남편도 당황한 게 보였는데 시어머니도 그 분위기를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명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매번 케이크를 큰 거 사오면 맛은 있는데 남겨서 매번 먹다가 버리는 게 아깝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거 샀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셨구나. 그럼 말씀하시지. 다음부턴 이렇게 작은 걸로 준비해야 되겠네요. 하고 배부르다고 안 먹었네요. 저는 작년 생신 때 환갑이시라고 2단 생화 케이크로 주문해서 가져갔고 올해도 50,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사갔어요. 근데 제 생일에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도 아까우셨던 걸까요? 이런 걸로 얘기하는 제가 치졸한가요? 왜 굳이 생일에 불러서 기분 상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도 느꼈는지 자기도 할 말이 없다네요. 그냥 내년부턴 생일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끼리 보내겠다고 말하라고 했고 굳이 밥이라도 먹어야 한다면 외식하자고 했네요. 그동안 사이좋은 고부는 아니었지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분이 상해서 앞으로는 잘하지 않으려고요. 아무리 삭히려고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써봅니다. 후기. 사소한 일에 더 섭섭하다고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정말 다음부터는 시댁하고 생일은 안 하기로 다짐했고요. 생일은 저희끼리 보내겠다 말하려고요. 그동안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생일상 차리게 되면 돼지갈비 외식하고 케이크도 어머님 수준에 맞게 냉동 케이크 사갈 생각입니다. 그냥 초코파이에 초 꽂아서 드리면 절약한다고 더 좋아하실라나요? 한번 마음 상하고 나니 저도 좋은 마음이 먹어지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우선 생일을 왜 남의 부모랑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창피해야 할 정도면 순이는 화내도 되는데 착한 병 걸린 것인지 그걸 생일상이라고 받아먹고 있네요. 내가 친정엄마면 눈물 날 듯해요. 두 번째 사연. 2시간 연락 안 된다고 집에 찾아온 시부모님이 너무 피곤해요.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의 과한 행동이 저를 참 피곤하게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행동인 건지 판단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 외동딸이고 남편은 40대 초반의 외동 아들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시댁가는 20분 거리에 살고 있으며 우리 집가는 1시간 3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출근 전후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잘 안 하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하시고요. 신랑이 시어머님께 7시쯤 전화를 드리는데 늦잠을 자서 전화를 못 드렸고 전화가 없으니 7시 20분 정도부터 시아버님과 번갈아 가며 신랑에게 전화하셨고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고 8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나 봅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7시 30분쯤 2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출근 전에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고 저는 출근 상태였습니다. 뚜벅이라 버스 타고 다녀요. 버스 타고서야 부재중 전화 받고 버스에서 내리면 전화해야지 했습니다. 제가 타는 버스는 빨간 좌석 버스이고 아침에 주무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통화는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요. 버스 타고 직장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둘 다 1-2시간 전화 안 된다고 집까지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이해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론 시어머니, 시아버님 좋으신 분들인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들이 물론 외동이라 더 의지하고 그런 게 있다지만 저도 외동인데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시어머님, 시아버님한테 저에게 전화 오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싫습니다. 신랑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니 저한테는 전화 자주 하지 않으시지만요. 근데 오늘 집까지 오셨다는 소리 듣고 소름 돋고 진짜 가슴이 답답해서 글 적어봅니다. 혹시 다른 부모님도 이러시나요?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러시는 부모님 너무 답답해합니다. 시부모님이 극성이신 거 남편 본인도 잘 아니 아침 저녁으로 전화 거는 거고요. 이런 비슷한 문제로 신랑이랑 저랑 몇 번 싸웠고요. 너무 집착, 걱정하시는데 혹시 해결 방안 같은 거 없을까요? 추가.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결혼 2년 차일 때 휴가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분 번갈아 가시며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박 3일로. 저희는 강아지 2마리가 있고 자율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것도 그 두 분하고만 가는 게 아니라 평소 시부모님이 여름마다 모여 여행 가시는 시어머님 외가 쪽에 모임이 있는데 시어머님 외가 쪽 삼촌 3분과 이모 1분, 저보다 1살 많은 이모 딸, 셋째 삼촌 가족분들 이렇게 가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경비 남아서 경비 안 내도 되니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싫은 티 냈더니 저만 불러서 따로 신랑 좀 꼬셔보라고 자꾸 이야기하셨고 고민하다가 신랑과 이야기 후 2박 3일은 힘들고 1박 2일로 다녀오기로 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순진했고요. 거기를 갈 생각을 하다니 지금 생각하니 등신 중에 상등신이었네요. 아무튼 시부모님 출발은 우리 차 타고 같이 가고 저희는 집에 하루 먼저 오고 하루 더 있다가 시부모님은 삼촌 차 타고 올라오기로 하셨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중간에 장 보고 밥 먹고 해서 2시쯤, 3시쯤 도착했고 우선 가보니 펜션이었고 거실과 방이 있었고 넉넉하게 큰 편이었지만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1차 놀랬고 도착해서부터는 맛있는 거 잘 먹고 술 파티가 시작되었죠. 거기까지 좋은데 다들 많이 취하셨는데 저나 신랑은 하나도 안 취하고 신랑은 또 고기 굽느라 먹지도 못해서 다들 주무실 때 밖에 나가서 고기 구우면서 한 잔 더 하려 했고 안 된다고 자라고 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9시도 안 된 시간이라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라
평소 새벽 2시나 돼야 잠을 자곤 했거든요. 거실에는 남자들끼리, 방에는 여자들끼리 잠을 자기로 했는데 제 옆자리 시어머니셨어요. 한여름 방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시어머님과 시어머님이 춥다고 에어컨도 못 틀게 하셨고 핸드폰도 불빛 때문에 못 만지고 정말 감옥인 줄 알았습니다. 신랑한테 카톡으로 나 너무 덥고 답답하다. 미칠 것 같다. 잠도 안 오고 핸드폰도 못 만지고 감옥 같다.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신랑도 잠 안 오는 건 마찬가지였는지 편의점 가서 맥주나 한잔 하고 오자 하더라고요. 한 20분, 30분 걸어가면 편의점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편의점 가려는데 시어머님 쏘살같이 일어나셔서 어디 가느냐고 그냥 걷고 온다니 길도 모르는데 무슨 걷고 오느냐고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갔어요. 걸어가며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꽤 괜찮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맥주 2개씩 사서 먹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 다 먹지도 못하고 걸어가는데 왕복 1시간 반 정도 걸린 듯합니다. 아직도 안 주무시고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못 주무시니 시이모님도 시어머니 걱정돼서 못 주무시고요. 거기서 멘붕 오더라고요. 도저히 방에서는 못 잘 것 같아서 거실에서 신랑 껴안고 자다가 아침에 너무 더워서 신랑에게 이야기하고 4시쯤 차 열쇠 가지고 차에 갔어요. 차에 가서 에어컨 켜고 잠이 들었습니다. 5시 반쯤 시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더워서 차에 있다고 했더니 5시쯤부터 나 안 보여서 찾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전화해 주시지. 30분 동안 찾아다녔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펜션 들어갔더니 대부분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신랑한테 이야기했더니 안 그래도 나 어디 갔느냐고 새벽부터 물어보셨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간 건데 신랑이 잠결에 대충 이야기했나 봅니다. 아 정말 6시쯤 대충 밥 먹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손살같이 8시쯤 출발해서 집에 왔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 정도이신데 다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보통 마음먹은 아들 길 잃어버릴까봐 초조해하시며 잠 안 주무시고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일반적인 건가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이번에 1-2시간 전화 안 받는다고 집에 오신 거에 그동안 눌렸던 게 다 터져버렸는지 속이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했습니다. 후기. 남편한테 이혼까지 언급하니 남편도 적잖이 충격이었나 봐요.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사 알아보네요. 최대한 1시간 넘는 먼 거리로 알아보고 있고 부모님께도 대놓고 자주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너무 섭섭해 하시는데 이제는 엄연히 가정이 있으니 본 가정에 충실하겠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해달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알아누우셨다는데 남편도 저도 아프시다고 하니 걱정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외동 아들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시간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이사하게 되면 조금씩 더 멀어지겠죠. 그러길 바라고 있네요.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글만 읽었는데도 내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난 엄마랑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최대인데 글쎄요. 자식에 거의 집착 수준인데요. 전화 제 주변 봐도 전화 안 받는다고 8통이나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저거 절대 안 바뀌어요. 남편도 엄마한테 평생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결혼하고도 정신적으로도 독립도 안 되고 왜 결혼한 것인지 그냥 다시 본가 들어가 살라 그래요. 분리된 새 가정 꾸리며 살아야지 뭐 하는 건가요? 댓글 2.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관계가 그랬다면 부모님에게 시간을 주세요. 스스로 답답해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화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오시는 거면 오신갑다 하세요. 그게 자꾸 반복되면 결국 부모님이 지치시고 단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리 이사가서 자주 못 오시게 하시고요. 장기전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넘기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